네. G1 네. 제가 강의를 녹화를 안 하고 여기서 강의를 해서 다시 한번 강의할게요. 네. 다 가세요. 자, 잘 가고 이미 강의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공유 기능을 아니 녹화 기능을 안 켜고 초반을 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로드 모델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로드 모델 해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로드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로드 모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없이 학습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게 앞부분이었죠. 요거 로드 모델을 해가지고 로드 모델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요게 필요가 없었고 컴파일도 필요 없고 핏도 필요가 없었죠. 그냥 바로 요거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코드는 우리가 같이 짜봤었고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죠. 지난번에 했던 거 여기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죠. 데이터 로드하고 이제 뭐 표준화하고 이벨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쭉 찍어보는 거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새로 로드한 모델을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저장을 하지만 이 모델들은 뭔가 다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로드 모델은 위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 로드 모델까지 씁시다. 모델이라는 거 너는 있잖아. 클래스 잠깐만 클래스 점 모델스에 있는 로드 모델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가져와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모델이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모델 없는 사람들은 지난번 파일 가서 세이브 하면 돼요. 지난번 파일에 보면 여러분들이 모델 이렇게 학습을 하고 지난번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학습 다 된 거 가지고 이렇게 모델 점 세이브를 한 번을 했었거든요. conv2d로 학습한 모델을 한번 모델을 세이브를 했었죠. 자, 이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컬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걔를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드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델 없이 업로드 안 해놓고 저거 로드 모델 하면 모델이 로드가 안 될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좋아요. 로드 모델 이렇게 제대로 된 건지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컨트롤 C 해서 그냥 갖다 붙일게요. 여기에다가 이름이 기니까 파일 이름이 기니까 이렇게 모델을 붙이면 되겠죠. 시퀀셜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학습할 때 모델 시퀀셜 해가지고 시퀀셜에서 막 안에서 컨브 레이어가 몇 층이고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왜? 로드 모델을 할 때 얘가 다 들어오니까 불려오니까. 자, 그래서 로드 모델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메모장. 자, 이 파일이 바이너리 타입이기 때문에 숫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이진 않고 뭐 바이너리 타입이니까 그쵸, 막 이상한 외계어처럼 보이죠. 자, 외계어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약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모델이랑 옵티마이저 웨이트들이 있고, 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콤보 레이어가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태그들이 쭉 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웨이트들이 쭉 저장이 됩니다. 이 웨이트들이 여러분들 지금 다시 말하지만 바이너리여서 이런 이상한 글자로 보이는 거고 얘를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걸 말하자면 암호화되어 있는 걸 복호화해서 보면 결국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숫자가 쭉 들어있어요. 이 숫자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레이어의 웨이트들이 되겠죠. 레이어의 웨이트들이다 보니까 이제 로드 모델을 할 때 이 웨이터들을 쭉 가지고 옵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모델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각 웨이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컴퓨터2D 레이어 우리 그때 만들었던 것만 봐도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몇 개였지? 뭐 한 3만 개 있었나요? 그 3만 개의 결국 숫자가 쭉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만 개의 숫자 뭐 몇 비트야? 255면 몇 비트인가요, 여러분들? 아무튼 계산해보고 그거 곱하기 3만 개만큼의 용량을 최소한 차지하게 되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숫자 하나의 단위 곱하기 파라미터의 개수 플러스 기타 그쵸? 뭐 어떤 태그나 이런 것들 구조 설명해야 되는 것들 뭐 있으니까 파일이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델을 읽어오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미 아키텍처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로드를 한 거다 보니까 더 이상 시퀀셜은 필요가 없죠.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무조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모델 혹은 한번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계속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얘를 다시 학습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는 한번 다시 학습해보자 라는 걸 할 거예요. 자, 로드 모델을 했고요. 자, 옵티마이저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할 겁니다. 컴파일을 하고요. 컴파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it을 할 거예요. 자, 이게 학습 과정이잖아요. 전에 했던 거랑 다른 건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시퀀셜이 사라졌다라는 거. 시퀀셜이 없어졌죠. 이미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자, 하면 됩니다. 자, 아담으로 할 거고요. 똑같죠? 그쵸? 로스,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고 매트릭 어큐레시로 할 거다라는 거 해주면 되고요. 그쵸?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델 핏을 할 거예요. X트레인, Y트레인, 밸리데이션 스플릿 0.2, 배치 사이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X트레인, Y트레인은 뭐예요? 여러분들 캐러스 데이터, 엠리스트 데이터죠. 엠리스트 데이터 지금 만약에 요것만 쓴 사람들 있죠. 요것만 쓴 사람들은 엠리스트 데이터 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서 요거 있죠. 캐러스 데이터셋 엠리스트.로드 데이터 요거를 반드시 실행을 한 번을 하고 오세요. 저거를 해야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가 쭉 다운이 받아지고 그래야 이 밑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모델 잘 로드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학습도 잘 되네요. 왜냐면 X트레인, Y트레인이 있으니까. X트레인, Y트레인이 지금 방금 위에서 캐러스 그 모델 로드 엠리스트 데이터 로드를 해서 로드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에폭을요 10번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지금 우리 저장된 이 모델이 이미 50번 학습했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50번 했는데 또 50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번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냐면 자 에포크가 첫 번째일 때 이미 애큐레시가 97이에요. 97.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다 보니 이미 학습된 모델이니까 그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번 에포크가 돌았을 뿐인데도 97이라는 게 나와요. 자, 결국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얘는요. 50번을 학습을 이미 했고 그거에 10번을 더한 거니까 총 60번 학습을 한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학습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학습을 한 녀석을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모델점 evaluate 할 거고요. 이거 전에 했던 코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플롯을 하면서 10번 플롯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테스트 결과가 한 93 나온대요. 93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5, 5, 7, 7, 뭐 잘 나오네. 1, 1, 2, 2, 뭐 잘 나오죠.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얘를 왜 하냐면 우리가 왜 하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과제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프로젝트가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학습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을 학습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도 학습을 시키고 한 4명 정도? 4명 정도의 사진을 모아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유명한 사람들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과연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잘 학습을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로드 모델하는 거, 세이브 모델하는 거, 세이브 모델하고 로드 모델하는 거 일단 다 배웠죠.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도 다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데이터, 인풋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수업 시간 지금은 제가 녹화를 안 해서 다시 강의하고 있는 건데 이미 다른 학생들은 다 들었어요. 그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을 거냐를 강의를 했어요. 강의 내용이 좀 헤맸는데 제가 좀 헤맸는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미지 리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판에서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줄여 가지고 28,28을 만들 거예요. 자, 28,28을 만드는데 제가요. 네. 28,28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28,28 픽셀인 거. 자, 그림판에 일단 창 크기를 28,28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하나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할 건데 파일 여기 속성을 누르시면 컬러로 되어 있죠. 이거를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흑백.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게 그레이스케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로. 자,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됐죠? 자, 걔를 이제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여기 이거 눌러서 업로드를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1.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업로드가 된 거예요. 업로드가 됐어요.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삭제를 하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삭제. 얘도 삭제. 28,28짜리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왜냐면 우리 지금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가 28,28을 인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넣어줄 때는 반드시 28,28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28,28 그레이에서 그냥 0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걔를 이제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했죠. 1.jpg라고. 자, 그러면은 1.jpg를 이제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myImage1은 image.imread 1.jpg.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읽히냐면 자, print myImage1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나머지는 일단 주석 처리. 자, 주석 처리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하면 자, 1.jpg를 읽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읽냐면 RGB 값으로 읽습니다. 얘가 기본으로 imread는요. 이미지를 읽을 때 걔가 그레이 스케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RGB 값으로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자, 한 칸에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3개가 28개가 쭉 들어가고요. 이렇게가 이제 그 3개씩 28개 있는 거예요. 점점점 찍힌 거는 너무 많으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 28개가 28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28,3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미지는 뭐예요? 28,28,1이어야 되죠. 근데 얘는 28,28,3이에요. RGB로 읽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나 이거 다 필요 없는데 하나만 쓰고 싶어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나만 쓸 거냐면 자, 우리 어차피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RGB 값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RGB 값이 다 그냥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RGB가 거의 그냥 동일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RGB 뭐 큰 차이 없지. 255, 255, 250 다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있잖아. 너 28,0 혹은 1 혹은 2에 RGB 값이 각각 들어가 있을 건데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자, 1.jpg 얘가 1.jpg라고 합시다. 1.jpg를 imread라는 함수로 자 읽어왔어요. 메소드로 읽어와요. 그러면 파일이 마치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자, 28짜리가 28,28짜리가 3개가 형성이 된 거죠. RGB. 그래서 28,28, 뭐 예를 들어서 0,0,0에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0,0,1에는 여기 G, 0,0,2에는 B가 되는 거죠. 얘네 3개를 합쳐서 이제 한 픽셀에다가 표현을 한 게 RGB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28,28,1이에요. 하나만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나만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3개 있는 것 중에 3개를 하나로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R값에 있는 값, G값에 있는 값, B값에 있는 값을 더해서 3을 나누거나 혹은 뭐 여기 0.5, 뭐 0.3, 여기 0.2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그냥 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뭐 아래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 라고 할 거예요. G랑 B 필요 없어. 그냥 아래에 있는 것만 그냥 여기에 하나 해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나만 쓸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죠? 자, 저렇게 하나만 쓸게 라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 myImage1에 그쵸? 0부터 27까지 0부터 27까지 그리고 0번째 마지막은 0번째 그러니까 R값에 있는 값이 있는데 그거 그냥 그레이라는 myImage1의 그레이라는 새로운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저장하면 반전이 돼서 255.0에서 한번 빼줘서 저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28개씩 자, 이게 지금 이게 28개거든요. 28개씩 아래로 쭉 28개가 있는 파일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3개였는데 그거 하나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동일해요. 아이고, 제가 이게 노트북으로 하는데 익숙지가 않네요.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임쇼를 한번 해볼게요. 임쇼를 했더니 잘 읽히죠? 우리가 아까 마이 이미지 1의 그레이에 있는 거 임쇼라는 거 이용해 가지고 한번 출력해 줘라고 했는데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얘가 이제 우리 만들어 놨던 학습했던 그 모델에서 과연 프리딕션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프리딕션 할 거예요. mp.argmax 모델.predict 해라. myImage1 그레이를. 근데 myImage1 그레이가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print myImage1 그레이 점 쉐입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28,28이에요. 자, 28,28 넣어주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가 컴프2D를 학습할 때 얘를 28,1을 학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컴프2D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28,1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 이거는 뭐였어요?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1을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8,1로 리쉐입을 하고 이제 알그맥스 해가지고 이게 몇 번째인지 몇 번째 칸인지를 해봤더니 0, 0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2 한번 해볼까요? 2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장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해야 되겠죠? 어디 갔어? 바탕화면 2. 자 2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를 true value를 2라고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보면 숫자 2고 prediction 2고 true value 2라고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3 한번 해볼까요? 3 3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제 글씨를 학습하지는 않았잖아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요. 3 잘 나오죠. 이거 3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3 잘 나와요. 4도 한번 해볼까요? 4 저장 업로드 업로드하고 트루 밸류 4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4 잘 나오네요. 그쵸? 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지금 방금 업로드한 그 이미지를 학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학습한 게 되겠죠. 자, 나는 이제 숫자는 지겨워. 숫자는 지겹고 나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면 돼요. 기억이라고 써져 있는 거 혹은 니은이라고 써져 있는 거 혹은 디귿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데이터 쭉 만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렇죠? X트레인, Y트레인으로 저장을 하고 걔네들을 학습하면 되는 거죠. 모델점 fit에다가 모델점 fit을 할 때 X트레인, Y트레인을 결국엔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직접 만들고 학습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한 게 강의를 녹화를 하겠다고 해서 막 노트북도 가져오고 줌도 켜고 해가지고 지금 녹화를 학생들이랑 같이 지금 오늘 수업 온 학생들이랑 같이 막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녹화를 안 켜놓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간단하게 강의를 녹화를 했고 뭐 다른 내용 없었어요. 다 이 내용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고 다음 시간 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꼭 확인하고 와야 돼요. 수고했습니다.